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자, 이번 주는 거시경제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주로 볼 수 있는데요. 1년에 한 번 열리는 잭슨홀 미팅이 이번 주 목금토를 기점으로 해서 개최가 됩니다. 과연 이 이벤트를 중심으로 비트코인 가격은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추가적인 하락이 이어질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는 잭슨홀 미팅을 가장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현재 연준은 고용과 물가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다 굉장히 좋지 못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요. 고용이 둔화되는 지표들이 속속 등장하는 가운데 지난주에 생산자 물가 지수를 통해서 물가 재상승 시그널도 명확해졌습니다. 시장에서는 현재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연준에서 과연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측면을 먼저 고려하게 될지 이 부분들이 시장의 중요한 관심사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지난주 금요일에 공개된 지표 하나만 말씀을 드려보면은 수입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이 지표가 이전치와 예상치를 모두 다 크게 상회를 했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현재 관세 부담을 떠안고 있다라는 징후가 포착이 된 건데요. 그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이 관세를 지불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데이터는 미국 수입업자들이 관세 부담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 그리고 특정 시점에서 결국은 이 기업들이 소비자들에게 이 부담을 전가할 수 있기 때문에 소매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렇게 됐을 때에는 다시 한 번 더 본격적인 인플레이션 상승의 시그널들이 등장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준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대목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들 속에서 잭슨홀 미팅이 개최가 되고 이번 주 금요일 밤 11시에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발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에 큰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장의 예상은 파월 의장이 긍정적인 발언보다는 조금 더 시장의 기대감에 반대가 되는 그런 발언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금리 전망 한번 살펴봤을 때 CME 패드워치 툴상으로 지난주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된 이후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을 100%로 보고 있었는데 현재는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84.6%로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고 대신에 연내 3회 인하에서 연내 2회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는 지정학적인 이슈로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있었는데요. 공동 기자회견이 휴전 발표 없이 종료가 됐습니다. 현재 푸틴 대통령은 휴전을 원하지 않고 종전을 위한 포괄적 합의를 선호한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궁극적인 방향성들이 모색이 되고 있지만 셈법은 더 복잡해진 모양새입니다. 만약에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영구적으로 해결된다라고 했을 때는 시장에 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블룸버그 인텔리전스가 ETF 관련된 자료를 공개를 했는데요. 비트코인 현물 ETF와 이더리움 현물 ETF가 지난 한 주 동안에 400억 달러의 거래량을 기록을 하면서 역대 최대 주간 거래량을 기록했습니다. 특히나 이더리움 현물 ETF에서 급격한 유입세와 거래량이 포착이 됐습니다. 네, 현재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가장 중요한 동력 중에는 스트래티지를 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마이클 세일러 스트래티지 CEO가 비트코인 매수를 암시하는 세일러 트래커 차트를 게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렌지가 부족하다 이런 코멘트도 덧붙였습니다. 몇 개를 추가 매집을 했는지 또 오늘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온체인 지표 통해서 시장의 상황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볼 텐데요. 현재 온체인 지표는 전반적으로 상승 모멘텀이 약화된 시그널들이 포착이 되는 가운데 그럼에도 긍정적인 방향성들을 이어가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좀 예외적으로 비트코인 가격 모멘텀 지표는 좋지 못한 흐름을 보이는데요. 한번 살펴보시면은 30일 가격 모멘텀이 지난주 0%대에서 이제는 마이너스로 진입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0.88을 기록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상승세가 약화가 되면서 시장이 신중한 횡보 혹은 조정 국면으로 전환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비트코인의 1일 시장 건강성 지수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지표는 가격 모멘텀 지표보다는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비트코인의 상태를 0부터 100까지 척도로 나타낸 지표인데요. 수익성, 가치평가, 유동성, 유기적 수요 같은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결합해서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현재 이 지표는 52%를 기록을 하면서 50%를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중립 구간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시장이 과열되었다거나 혹은 약세 국면으로 전환된 시그널이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시장 구조는 상승 추세에 더 힘을 싣고 있지만 52라고 하는, 즉 50에 가까운 구간이라는 측면에서 상승 모멘텀이 약해져 있고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결정적인 소스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와 개인 투자자 수요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먼저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 같은 경우는 매번 데일리 시황에서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만큼 현재 시장의 흐름을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주체는 미국의 기관 수요입니다. 자, 한번 보시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는 구간에서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가 크게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의 기관들은 저가 매수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횡보 국면을 보이고 있는데요.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도 다소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계속해서 양수 영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의 기관발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반면에 개인 투자자 수요 한번 살펴보시면은 리테일 인베스터들의 30일 수요 변동성 지표가 음수 영역으로 다시 진입을 했습니다. 그만큼 개인 투자자들은 매도에 오히려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기관발 수요는 유지가 되고 있고 개인 투자자 수요는 줄어들고 있는 국면들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비트코인의 CDD 지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인 파괴일수 지표인데요. 이 지표의 30일 변동성 한번 살펴봤을 때 전체적으로 크게 급등하는 움직임을 보였다가 다시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는 CDD 지표가 크게 급등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지표는 주로 장기 보유자들의 매도 압력을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오래된 비트코인들이 매도를 위해서 이동을 할 때 크게 이 지표들이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현재 30일 변동성이 정점을 찍었다가 다시 하락 국면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장기 보유자들 중에서 매도 의지가 있는 장기 보유자들은 상당 부분 매도를 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들은 이렇게 장기 보유자들의 매도세가 나왔음에도 비트코인 가격은 계속해서 잘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공유드리는 지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 두 가지를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데리비트 거래소의 내재 변동성 지수입니다. 자, 이 지표는 옵션 가격에 내재된 미래 변동성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를 측정을 하는데요.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만약에 이 수치가 높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시장이 큰 변동성을 예상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불확실성이나 특정한 이벤트를 앞두고 옵션 프리미엄이 크게 상승하는 국면들을 나타내게 되는데 반면에 이 수치가 낮다라고 하는 것은 시장이 큰 변동성이 없을 것이다라고 안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변동성 해지 수요가 줄어든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현재 이 수치가 계속해서 낮은 구간들을 보이면서 역사적으로도 가장 낮은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거래일 기준으로 봤을 때 단 2.6% 정도만이 현재 구간보다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부분들은요. 이 수치가 너무 낮은 수준을 보이게 됐을 때는 특정한 주요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갑작스러운 변동성 폭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즉 이 얘기는 결국 이렇게 내재 변동성 지수가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향후에 큰 변동성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시면 이 구간에서도 가장 낮은 구간들을 보인 이후에 다시 크게 변동성이 나타나면서 가격의 상승으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잭슨홀 미팅 기조연설을 기점으로 해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앞서 내재 변동성 지표에 이어서 또 하나 중요하게 살펴볼 지표는 스테이블 코인의 움직임인데요. 지난 주말에 스테이블 코인이 바이낸스 거래소에 대규모로 순유입이 됐습니다. 몇 시간 동안에 18억 2천만 달러 상당의 스테이블 코인이 순유입이 됐는데요. 최근 몇 달간 기록한 가장 큰 순유입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이 거래소에 순유입이 급증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규모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들이 자본을 이전하고 있다라는 의미이고 쉽게 말해서 매수를 위한 대기 자금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큰 거래 주체들이 전략적인 축적이나 혹은 거래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 자금을 현물 시장에 배치하는 의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주 금요일에 만기가 도래하는 비트코인 주간 옵션의 맥스페인 가격이 120K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난주보다 높은 가격이고 현재 가격 구간보다도 더 높은 가격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높은 거래량이 포진된 가격 구간이 지난주에는 131에서 133K였는데
이번 주는 138에서 140K로 더 높은 구간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 몇 가지 정도만 점검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매거진의 CEO이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비트코인 자문위원이었죠. 데이비드 베일리가 CEO로 있는 나카모토라고 하는 투자회사가 헬스케어 데이터 기업입니다. 카인들리 MD와 합병해서 비트코인 비축 기업을 설립을 했습니다. 회사 이름은 카인들리 MD로 통일이 됐는데요. 티커는 나카모토의 약자로 나카입니다. 이 회사가 앞으로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축적하는 전략을 스트래티지처럼 가져가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고요. 2억 달러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서 비트코인 축적을 예고를 했습니다. 네, 무려 2,400조 원의 자산을 운용하는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2분기 비트코인 간접 보유량이 11,400BTC로 전분기 대비로 83% 증가했다라고 스탠다드 차타드가 분석을 했습니다. 앞서 데일리 쇼항에서 리서치 업체인 K33 리서치가 추산했던 7,161BTC보다도 더 많은 규모입니다. 네, 솔라나와 XRP 현물 ETF를 신청한 코네리 캐피털의 CEO가 비트코인 가격이 올해 말까지 해서 140K에서 150K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50%가 넘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더리움에 대해서는 굉장히 각박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요. 이더리움이 낡은 기술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솔라나와 수위처럼 더 빠르고 저렴한 블록체인으로 대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고가를 경신할 가능성도 낮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더리움의 신고가 경신이 시간 문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은 솔라나와 수위도 중요한 국면들을 가져가면서 이번 시즌에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채택과 관련해서 소식 하나만 살펴볼 텐데요. 현재 크립토와 블록체인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아랍에미리트, UAE의 관광 부분이 암호화폐 결제를 빠르게 도입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주요 항공사들과 그리고 관광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USDT 등으로 항공권 예약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영역을 더 넓혀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CBD 지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파이어 차트 상으로 120K 상단으로 매도벽이 강하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120과 121K에 유의미하게 매도벽이 형성이 되어 있고 125K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의 매도벽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수요 흐름들은 코인베이스 프리미엄과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가장 큰 규모의 갈색고래는 관망의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두 번째로 큰 보라색도 관망에서 약간씩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녹색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세 번째로 큰 빨간색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매도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가장 작은 주체인 주황색이 오히려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주문량에서는 매도세가 매수세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차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9시에 장이 바뀌고 나서 다시 조금 더 주춤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캡처한 시점에서는 22평선을 약간 상회를 했는데 현재는 소폭 하회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22평선을 기점으로 해서 치열하게 공방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SI 상으로 봤을 때도 2평선을 하회를 하고 있는데요. 상승 추세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개의 2평선 상단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현재 거래량은 저조한 상황이고 전반적으로 금요일에 예정된 잭슨홀 미팅을 경계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말로 가까이 갈수록 더 명확하게 움직임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변동성을 대비한 전략들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현재 청산 히트맵 상으로 숏포지션이 119.3K에 밀집이 되어 있고 롱포지션은 116.6K에 밀집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4시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숏포지션 밀집이 더 뚜렷하게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